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런 애프터 이펙트에서 어떤 큐브 같은 거를 좀 만들 때요. 이렇게 좀 깔끔한, 그러니까 엣지가 좀 깔끔한 큐브를 과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개의 큐브가 있는데요. 세 개의 큐브가 있는데요. 엣지를 보시면 좀 굉장히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요. 맨 왼쪽에 있는 거는 그나마 좀 나아 보이죠. 이렇게 수직 이런 부분이요. 얘보다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일러스트에서 면을 만들어 갖고 온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일러스트는 이제 1픽셀이나 이런 걸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애프터 이펙트는 1픽셀 단위를 잘 지원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쉐입 레이어나 이런 거에서 1픽셀짜리 원형 같은 걸 그려오면 이렇게 엣지가 깨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어쨌든 왼쪽에 거는 그나마 좀 나아 보이는데 이게 일러스트에서 만든 걸로 면을 이용을 해서 큐브를 만든 거고요. 가운데 있는 게 순전히 애프터 이펙트의 솔리드만 가지고 만든 겁니다. 예, 물론 위도 문제가 되지만 이런 세로에 있는 엣지들도 굉장히 거칠죠.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 굉장히 거칠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가장 우측에 있는 게 이게 이제 어떤 효과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이용을 해서 만든 건데 그나마 좀 굉장히 깔끔하죠 엣지들이. 예, 그래서 과연 저렇게 만들려면은 어떤 걸 사용해야 돼? 물론 이제 익스프레션을 써야 되는데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컴포지션 하나 만들고 예, 여기서 작업을 하죠. 네, 뭐 간단하게 200에 200짜리 솔리드를 만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6개 정도. 다른 색으로 하는 겁니다. 일부러 좀 알아보시기 편하게. 자, 그래서 얘네들을 뭐 실제로 3D로 만들고요. 뭐 박스는 그냥 쉽게 만들겠습니다. 앵커를 좀 이동을 해서요. 네, 이렇게 하고 뭐 커스텀 뷰에서 보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놈부터 예, 이렇게 뭐 돌려서 그냥 큐브를 만들겠습니다. 예, 뒷면, 그 다음에 얘는 뭐 아랫면, 그래서 얘는 예, 왼쪽 사이드, 얘는 오른쪽 사이드. 예,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서 보시면요. 예, 큐브를 만들었죠. 자, 확대 좀 시킬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거칠다는 거 알 겁니다. 이런 엣지 쪽에서 그 요령은 뭐냐면요. 예, 엣지를 좀 배경을 좀 바꾸겠습니다. 예, 굉장히 안 좋죠 보시기에. 자, 요령은 그겁니다. 카메라 쪽에서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뷰포트 상에서 카메라에서 바라봤을 때 그 카메라에 보이는 면만 보이고 카메라에서 안 보이는 면은 투명도를 낮춰서 그러니까 오페시티 꺼버려서 안 보이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거를 이제 자동으로 반응하게끔. 그래서 얘의 면에 오페시티에다가 익스프레션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익스프레션. 그래서 익스프레션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로, 네, 가로 치시고, 네, 이렇게 할까요? 가로 열고, 투컴프 벡터, 네, 또 가로 치시고, 대가로 여시고, 좌표 써야죠. 0, 0, 1, 대가로 닫고, 가로, 네, 여기 가로 닫고, 네, 가로 닫았죠, 처음부터. 그 다음에 여기다 또 대가로 치고, 두 번째 축, 다시 말해서 Z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 닫으시고요. 예, 요게 만족을 한다면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화면에서 사라지죠, 면이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toConf vector라는 함수는 항상 카메라 뷰에서만 반응을 합니다. 지금은 커스텀 뷰이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카메라를 하나 만들어야죠. 레이어, 뉴, 카메라. 그래서 카메라를 뭐 35mm 정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메라 뷰에서 보시면요. 윗면이 이렇게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윗면이 보일 때는 100% 오페시티를 보여주는데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돌아가서요. 카메라에 안 보일 시점이 되면요. 오페시티가 0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아예. 예. 이런 식으로 화면에 보이는 놈만 보이고 나머지는 가려버리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익스프레션에다 여기다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일일이 써줄 필요 없이 copy expression only. 그래서 얘네들 다 선택하시고 예, 다시 얘네들 다 선택하시고 페이스트. 예, 그럼 이제 여기 다 들어간 겁니다. 익스프레션이요. 예. 그럼 이제 실제로 이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돌리면 예, 아주 깔끔하죠. 뒤쪽에 안 보이기 때문에 면들이요. 예, 배경을 아무리 바꿔도요. 깔끔하죠. 예, 다른 배경을 넣어도. 예.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실제로 어떻게 사라지고 보이는지 좀 더 보기 위해서 커스텀 뷰에서 일부러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되냐. 요 카메라 쪽에서 바라보는 면만 보이게 되죠. 카메라 쪽에서 바라보는 면만.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움직이면 이 카메라에서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면이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되죠. 예. 혹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 큐브를 좀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뭐 널을 하나 사용하면 좋겠죠. 중앙에다가 페어런치 이용을 해서 뭐 널도 3D 만들고 뭐 얘네들을 다 페어런치 걸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의 로테이션을 돌려오면 이거에 맞춰서 면이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안 생겼다. 자, 그럼 액티브 뷰에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돌려보면요. 예. 생각보다 깔끔한 자동으로 면이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니까요. 이건 뭐 화면에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실제로 면을 화면에 보이는 놈만 남겨도 사실 우리가 저게 입체 도형이라는 거는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잡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요. 예. 아이고. 이거를 혹시라도 이렇게 널에 묶어서 애니메이션 시키면 별 무리가 없는데요.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얘를 프리컴프 시켜서 쓰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얘를 프리컴프 시켜서 마치 우리 뭐 프리컴프 시켜서 3D 어떤 객체를 사용하듯이 자, 그러면 얘를 프리컴프 시키고요. 레이어, 뉴, 카메라를 하나 바깥쪽에다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 3D 키고 레스터라이즈 아무리 켜줘도 실제로 카메라에 돌려오면요. 입체가 안 납니다. 분명히 입체는 표현이 됐는데요. 실제로 면은 보이지 않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 익스프레션이 투컴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카메라가 없으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면만 보이는 거죠. 자, 그렇다고 여기다가 제가 카메라를 하나 심으면요. 물론 얘를 돌리면 이렇게 충분히 반응은 하지만 문제는 이거죠. 이 바깥쪽에 있는 얘랑 그죠? 안쪽에 있는 카메라는 같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이 방향에서 바라보고 있고 얘는 이 방향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면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좀 복잡한데요. 얘와 똑같은 그러니까 얘가 움직인 거를 그대로 반영하는 카메라를 이쪽에 안에 또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요. 얘를 하나 듀플리케이트 뜨시고요. 원래는요. 그래서 얘의 모든 트랜스폼 있죠. 모든 트랜스폼 이게 전부 다 얘의 트랜스폼에 다 익스프레션이 걸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얘는 얘의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에 걸려야 되고 얘는 얘의 포인트 오브 포지션에 걸려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다 익스프레션 걸린 놈을 얘를 카피를 해서요. 혹은 이제 컷을 해서 여기다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 뭐 일일이 하려면은 제가 시간 걸리니까요. 저는 그냥 스크립트 하나 써서 어떤 건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얘랑 똑같은 카메라인데 익스프레션이 걸린 놈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뭐 스크립트 좀 쓰죠. 앱솔루트로 하겠습니다. 절대값으로. 자, 해서 카피. 자, 뭐 이렇게 카메라가 한 대가 만들어지는데 얘를 열어서 보시면요. 모든 속성에 익스프레션이 걸려 있습니다. 모든 속성에요. 자, 좀 확대해서 볼까요? 자, 얘의 익스프레션을 열어보면요. 모든 속성에 이렇게 익스프레션이 다 걸려 있습니다. 이 익스프레션은 얘한테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얘의 움직임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카메라를 컷해서요. 이쪽에다 갖다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얘는 무조건 밖에 있는 얘의 값을 그대로 받아쓰기 때문에요. 얘를 돌리게 되면 이제 아무런 문제 없이.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돌면 안쪽에 있는 카메라도 이렇게 돌아 있습니다. 얘가 뭐 이렇게 돌면 안쪽에 있는 카메라도 그렇게 돌아 있고요. 얘가 뭐 줌을 다가가면 익스프레션에 다 걸려 있기 때문에요. 얘가 뭐 줌 땡기면 안쪽에 있는 카메라도 똑같이. 그래서 프리컴프 묶어서 사용하실 때는요. 이렇게 안쪽에 익스프레션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좀 카메라 사용에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팁으로 알려드리는 거고요. 뭐 이런 방법이 좀 복잡해 보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아까처럼 이렇게 널에 묶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방법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아무래도 좀 관리하기도 좋고 깔끔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깔끔한 큐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얘의 이제
이렇게 프리컴프를 묶었을 땐 좋은 점이 이제 이 최적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X축, Y축, G축, 예, 이런 식으로 최적을 좀 내 마음대로 사용을 해서 거기다가 또 엣지도 깔끔하게, 예,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던 방식보다는 훨씬 더 좀 보기 좋은, 예,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한 번씩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